안녕하십니까? 지식과 감동이 함께하는 시간, 역사의 숨결, 문화의 향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특별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돌아온 사람들, 수십 년의 이민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 땅을 밟은 이들의 이야기, 여기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향을 떠올릴 때 따뜻함과 그리움, 언제든 돌아가면 편안히 기댈 수 있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돌아온 고향이 기억 속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잠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위로를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은 비슷한 여정을 걷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신다면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녀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흘린 눈물은 자신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펼쳐진 인천의 야경. 그 불빛의 행렬이 마치 오래된 흑백 필름처럼 흐릿한 기억 위로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그녀가 떠났던 대한민국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노란 가로등이 희미하게 비추던 동네 골목길, 겨울이면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걷던 그 길끝에 있던 작은 국수집, 연탄불 위에서 하얀 김을 뿜어내던 찐빵의 온기, 그리고 하얀 목도리를 둘러주시며 춥지 않게 다녀야지, 감기 걸리면 안 된다 하시던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 눈 오는 날이면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 앉아 눈싸움을 하고 장독대 위에 소복이 쌓인 눈을 보며 말없이 미소 짓던 어머니의 뒷모습. 그녀에게 한국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느리고 다정했으며 사람 사는 정이 넘치던 품안 같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20살 되던 해 그 품을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아버지의 작은 철물점은 빚더미에 올라앉았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남동생까지 가족의 생계는 누군가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학업을 포기하고 낯선 땅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던 날 그녀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차마 창밖으로 멀어지는 고국의 땅을 바라볼 수 없어 그저 손에 쥔 어머니의 낡은 사진만을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후로 30년, 뉴저지의 새벽 공기를 가르며 빵집 문을 열고 오후에는 마트 계산대에 서서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며 월세를 내고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아파도 병원 문턱은 높기만 했고 마음 터놓을 친구 하나 사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살아냈고 자식들을 모두 대학에 보냈으며 미국 사회에 나름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그래서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땅, 첫 월급으로 찍었던 흑백 사진 속의 시간들, 온전히 나로 존재했던 그 시절로 돌아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입국장을 나서고 수화물을 찾는 그 짧은 순간 그녀는 익숙하면서도 지독히 낯선 공기를 느꼈습니다. 공항 전광판의 약어들은 영어보다 더 해독하기 어려웠고 사람들은 모두 바쁜 걸음으로 스쳐 지나갈 뿐 누구 하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던 그 따뜻한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다녀오셨어요. 라고 따뜻하게 맞아주길 바랐지만 그녀에게 들려온 것은 QR코드 찍으세요. 모바일 앱으로 하셔야 해요. 와 같은 차가운 기계음 같은 문장들이었습니다.
돌아온 것이 맞는데 돌아온 곳이 아닌 것만 같은 기묘한 이질감. 기억 속 고향과 현실의 고향 사이, 그녀는 거대한 미로 속에 홀로 서 있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움 하나만 믿고 돌아왔지만 이곳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녀의 진짜 귀국, 진짜 적응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한 사람의 감상적인 회고가 아닙니다. 60대 중반의 이영숙 씨, 미국 버지니아에서 31년을 살았습니다. 식당 주방일부터 시작해 작은 요식업체를 운영하며 두 아들을 훌륭히 키워냈습니다. 고단했지만 자부심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점점 더 버거워지는 미국에서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이민자를 향한 차가운 시선,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한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살인적인 병원비. 그녀는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편리한 대중교통, 그리고 이웃 간의 정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숨막히게 빠른 일상, 그리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낯선 사회였습니다. 휴대폰 하나 개통하는 것조차 산 너머 산이었습니다. 창구의 젊은 직원은 그녀의 어눌한 한국어 발음을 잘 알아듣지 못했고, 그녀는 뒤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손에 땀을 쥐어야 했습니다. 내가 떠나왔던 그 한국은 이제 어디에도 없구나. 그것이 그녀가 귀국 첫날 느낀 가장 큰 상실감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경험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LA 타임즈는 최근 기사에서 수십 년간 미국에 정착했던 한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이민 현상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향수병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점점 더 각박해지고 불안해지는 미국 사회를 떠나 정서적 안정과 공동체를 되찾기 위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LA 타임즈는 그 배경을 크게 세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첫째,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 사회의 현대화. 둘째, 그로 인한 상대적인 사회적 편안함과 안정성. 그리고 마지막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데서 오는 깊은 정서적 귀속감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정우철 씨, 올해 70을 갓 넘긴 분입니다. 그는 샌디에이고에서 35년간 교회의 집사로 성실히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청소일로 시작해 경비업체에서 오래 근무하며 은퇴한 후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부터 미국에서의 삶이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느껴지는 낯선 시선, 공공기관에서의 미묘한 차별, 그리고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응급실에 한 번 다녀온 후 받은 병원비 청구서였습니다. 메디케어 보험 적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값과 검사비 등을 포함해 무려 23,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청구된 것을 보고 그는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나고 자란 곳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 서울 은평구의 작은 월세방을 얻어 한국 생활을 시작한 지 8개월. 그는 지금의 삶에 아주 만족한다고 말합니다.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가까운 보건소에서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놀라게 한 것은 건강보험의 혜택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CT 한 번 찍었는데 5만 원도 안 나왔어요. 미국 같았으면 수백 달러는 좋게 나왔을 텐데요. 그는 현재 미국에서 받는 소셜 연금 약 600달러, 우리 돈으로 80만 원 정도의 돈으로 서울에서 소박하지만 충분한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외로움은 있습니다. 친구도, 섬기던 교회도 모두 새로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여긴 내가 내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가장 큰 위안이죠. 두 번째 사례는 김선아 씨, 66세입니다. 그녀는 뉴욕에서 28년간 플로리스트로 일하며 세 자녀를 모두 독립시킨 후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귀국 이유는 뜻밖에도 디지털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스마트폰 없이도 큰 불편 없이 살 수 있었지만 한국에 와보니 스마트폰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 예약, 은행 업무, 심지어 주민센터 민원 처리까지 모든 것이 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디지털 문맹이 된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녀는 그 불편함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안전함이었습니다. 밤늦게 혼자 걸어도 불안하지 않고 골목마다 설치된 CCTV가 든든했습니다. 둘째는 사람들 사이의 정서적 거리감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경비 아저씨가 먼저 인사를 건네고 반찬을 나누는 이웃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공인인증서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동네 청년의 도움으로 모바일 건강보험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불편한데 이상하게 정이 들어요. 세 번째 사례는 한지민 씨, 60세입니다. 그는 라에서 부동산 중개업으로 경제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어에 대한 갈증이었습니다. 손자에게 한국 동화를 읽어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어눌한 발음이 부끄러웠고 가족 모임에서 영어가 자연스러운 공용어가 되어버린 현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분명 내가 만든 가정인데 내가 소외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문화적 소속감을 되찾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그는 부산 해운대에서 젊은 이민자나 교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 말로 마음껏 말하고 듣고 웃을 수 있는 이 모든 순간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합니다. 그에게 귀국은 선택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되찾는 회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들의 귀국은 단순히 사는 곳을 옮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며 나에게 맞는 삶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 속에는 앞서 말한 세 가지 핵심 키워드, 즉 한국 사회의 발전, 일상 속의 안정성,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회복이 뚜렷하게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민은 결코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익숙했던 외국을 떠나 오히려 낯설어진 고향으로 다시 들어가는 또 다른 형태의 이민입니다. 많은 귀국자들이 말합니다. 한국도 변했고 나도 변했다. 그 변화의 간극을 메우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때로는 깊은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여기민, 고향에서의 행복한 두 번째 인생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감상적인 그리움을 넘어 현실적인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소 5가지의 인생 전략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첫째, 정서적 충격에 대비한 적응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귀국 후 가장 흔하게 겪는 어려움은 바로 정서적 고립감입니다. 한국말은 유창하게 할 수 있지만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미묘한 거리감을 느끼고 문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겠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귀국 전 최소 2~3개월 정도 한국에서 살아보는 단기 체류 시뮬레이션을 실행해 보십시오.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실제 거주할 지역에서 은행,
병원,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며 일상을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지금의 한국에서 나답게 살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묻는 시간입니다. 둘째, 한국의 속도에 맞는 디지털 적응력을 점검해야 합니다. 2024년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화된 나라입니다. 이는 고령의 교포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고 앱으로 병원을 예약하며 QR코드로 주문하는 일상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정부 24, 국민건강보험, 카카오톡과 같은 필수 앱 사용법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스스로 어렵다면 귀국 후 주민센터나 50플러스 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연금만 믿지 말고 한국 물가에 맞춘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받는 연금이면 한국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건강보험료, 통신비, 식비, 관리비 등 월 고정 지출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연금 외에 소액 임대 수입이나 재택 부업 등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미리 계획하고 변동성이 큰 환율 리스크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건강보험 적용 시기와 공백기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혜택이 좋지만 귀국 직후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외국민이 지역 가입자로 등록되기까지는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병원에 가게 되면 100% 본인 부담으로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백기 동안을 대비할 단기 민간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미국에서의 의료 기록을 미리 번역하여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와의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관계없는 귀국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말이 통하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는 고립감은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귀국 전부터 거주할 지역의 50플러스 센터나 종교기관, 동호회, 봉사활동 단체 등을 미리 알아보고 참여를 계획하십시오. 글쓰기, 음악, 운동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낯선 고향에 다시 뿌리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정서적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돌아오는 것은 결정이지만 살아내는 것은 준비입니다. 30년 전의 고향과 오늘의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 우리 자신도 변했습니다. 역이민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리움은 따뜻한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차가운 현실을 이겨낼 버팀목이 되지는 못합니다. 한국의 제도, 속도, 문화 속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만들고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한 사람만이 고향에서의 두 번째 인생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송을 마치며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곳에서 다시 진정으로 숨 쉴 수 있는가? 그 대답이 예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여러분의